네, 2024년 5월 4일 이정훈입니다. 가히 민주당의 전성시대입니다. 총선에서 이기니까 이렇게 바뀌는군요. 그러한 민주당을 보면서 벤츠다, 참 좋은 벤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브레이크가 작동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브레이크 없는 벤츠, 민주당은 브레이크 없는 벤츠다. 그들은 지금 의회 독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독재는 반드시 제지당한다라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원내대표를 선출하지 못해서 난립니다. 이철규 의원이 거론되다가 친윤이라는 이유로 배제하는 것 같더니 또 아니다라는 얘기가 돌고 왔다 갔다 정신이 없습니다. 국힘당에서는 친윤이라고 하면은 무슨 주홍글씨처럼 거부하는 분위기가 만들어졌는데 글쎄 그게 꼭 좋은가요? 민주당은 완전히 반대입니다. 오로지 친명만 권력을 쥡니다. 민주당 원내대표는 박찬대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그런데 선거를 하긴 했지만 사실은 혼자 출마했으니까 다른 경쟁자들이 다 사퇴하는 바람에 그냥 추대됐습니다. 네. 이유는 간단해요. 이재명하고 가까우니까. 이렇게 되면은 이재명 대표, 박찬대 원내대표 둘 다 이재명계. 네. 그런데다가 원내 지도부를 구성하는 운영수석 부대표와 정책수석 부대표에도 박성준, 김용민 의원 등 친명 세력들이 임명됐습니다. 지금 국힘당은 친윤이 안 된다. 그럼 누가 하느냐? 또 마땅하게 할 사람도 없어 전전긍긍인데 여기는 지금 친명과 개딸에 따라가는 이들이 당 수뇌부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아주 이재명 씨가 이번에 당대표로서 총선에 이긴 게 어마어마한 권력이 돼서 완전히 당을 장악하고 있습니다. 이 민주당에서 이재명 독재가 얼마나 지독한가 하면은, 이재명 씨가 대표로 있을 때 체포동의안이 가결됐었죠. 그때 민주당의 원내대표가 박광원 의원이었습니다. 그는 체포동의안 가결된 이후 원내대표직을 내놨습니다. 네. 민주당 국회의원들을 잘못 관리했다는 것 때문에 원내대표에서 물러났는데 아예 그는 22대 국회에 공천도 받지 못했죠. 이처럼 이재명 친명계의 독재는 점점 지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지지율은 떨어지고 있지만 국민의힘과 민주당 어느 쪽이 더 좋아하느냐 이렇게 해보면 거의 비슷하게 30% 정도로 비슷하게 나옵니다. 지금 21대 총선에서 크게 이겼을 때는 그때는 민주당 지지율이 50%를 넘었었죠. 근데 지금 이번에도 크게 이겼는데 30% 정도. 즉 국민의힘과 큰 차이가 없어요. 그리고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 더 많이 표를 얻긴 했지만 그래봐야 5%포인트 차이입니다. 이거는 뭔가 하면은 민주당이 이번 선거에서 국회의원을 많이 내긴 했지만 지지율은 많이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즉 이재명 방탄, 친명 일색의 민주당을 그렇게 유권자들은 평가하지 않는다. 그런데 왜 이겼느냐? 그거는 윤석열 정부에 대한 국민들의 일종의 배신이죠. 실망이 민주당한테 가는 바람에 어부지리를 얻은 거죠. 민주당이 잘해서가 아니라 민주당은 개판이죠. 이재명부터 잡범이고. 그러나 이제 윤석열 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반작용으로 해서 많은 국회의원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지난 국회에도 그랬지만 이번엔 더 심하게 의회 독재를 하려고 그러죠. 과반수가 넘는 의석을 이용해서 입법을 마음대로 하고 특검 세상을 만들고 대한민국 검찰을 무력화시키면서 자기들이 만드는 임시검찰인 특검으로 윤석열 정부의 실력자들을 도륙내겠다. 이렇게 가는
아주 지독히 정치적인 현상으로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 민주당이 2000년 선거에서 압승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2년 만에 대통령 선거를 졌습니다. 그 이유는 민주당의 오만 때문이었어요. 문재인의 오만 때문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압승한 것도 앞으로 3년 후에 있을 대통령 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을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다만 지금 승리에 취해가지고 국힘당을 압박하고 입법부가 행정부가 된 것처럼 마치 대한민국의 의원 내각제 국가처럼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정당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입법을 통해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열려서 하다 보면 독재가 되죠. 그래서 지금은 이 민주당을 제어하는 게 중요한데 그 역할을 국힘당이 지금 지리멸렬이니까 윤석열 대통령 등 행정부에서 해야 되는데 거기도 지금 제대로 못하죠. 이렇게 되면은 벤치긴 벤치인데 브레이크 없는 벤치가 됩니다. 그리고 민주당 세상이 열리면서 의회 독재, 이게 행정부랑 같이 의회가 같은 당이라면, 대통령과 의회가 같은 당이라면은 서로 좀 대화가 될 텐데 대화가 안 되면서 의회가 행정부를 압박해서 몰고 나가다 보면 거기서 뭔가 실수가 나오죠. 그러면서 의회 독재에 대한 상당한 비판이 일면서 민주당은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아주 막 특검을 이용해서 대단한 기세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성남FC 사건 이재명 관련된 재판에서는 증인을 400여 명을 신청하면서 재판을 질질 끌는 그런 쇼들을 하려고 하죠. 이재명 방탄을 위해서 총력을 기울일 겁니다. 사법부가 이재명한테 맞춰주면은 또 거기에 대한 비난이 일어나면서 그게 또 정치가 어디로 튈지는 모르죠. 네. 입법권을 지게 되면 사법권, 행정권이 다 따라오는 이 의원대각제 같은 국가가 돼버렸는데 사법부는 독립해 있어라라고 그랬는데 지난 정권 때 보게 되면 그렇지 못했고 또 이번 총선에서 민주당이 이기니까 눈치 보는 사법부가 나온다면 참 대한민국 사법부는 거기 참 앞날이 깝깝합니다. 그렇거나 말거나 이 입법 독재, 의회 독재가 시작되기 시작하면 거기에도 저항이 일어납니다. 저는 몇 차례 국민저항권을 말씀드렸습니다. 의회 독재에 대해서 이 정상적으로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정의라는 게 있죠. 정의, justice. 사람을 대할 때는 대인관계에서는 공경하는 마음으로 대하면 큰 탈이 없습니다. 그러나 어떤 큰 일을 할 때는 의리, 옳을 의, 정의, 그렇게 해야만 탈이 안 납니다. 근데 입법부의 다수다. 그 전에 문재인 정권 같은 경우는 대통령 공약사항인데 입법도 안 하고 밀어붙이고 탈핵정책 그렇게 했었죠. 상당히 오만인데 이 정의를 보지 못하고 다수 독재를 한다. 그러면 나치 정권처럼 처참한 결과도 맞을 수 있다는 걸 경고해 두는 바입니다. 브레이크 없는 벤치는 골로 간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감사합니다.